고대 이집트인들은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다고 할 만큼 풍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물론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나 굴절 피라미드는 다른 피라미드와는 너무 달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덮고 있는 신비한 베일을 살짝 들춰보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왜 굴절 피라미드인가? 쿠푸왕 피라미드, 제셀왕 피라미드, 카프레왕 피라미드. 이러한 명칭의 유래는 단순합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파라오를 위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 파라오의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굴절 피라미드는 왜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피라미드가 현대의 관점에서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피라미드 바닥에서 시작하던 능선의 경사각도는 54도인데 그 끝 각도는 43도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자들은 굴절 피라미드가 계단 피라미드와 진정 피라미드 사이의 과도기적 형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굴절 피라미드의 건설은 어떤 설계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벽면이 너무 가파르고 불안정해져서 블록을 섞는 각도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시대에 건설된 붉은 피라미드 능선의 경사각도가 정확히 43도였다는 것도 이 설을 뒷받침합니다. 이 피라미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요청이 있다면 수수께끼의 붉은 피라미드 특집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굴절 피라미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 고고학자들은 굴절 피라미드가 스네펠 왕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붉은 피라미드나 메이듐 피라미드, 그리고 나중에 소개할 또 다른 작은 피라미드도 스네펠 왕을 위해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라 피라미드 근처에서 스네펠 왕의 카르투슈, 고대 이집트 문자가 새겨진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라미드를 제외하더라도 스네펠 왕은 으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장 많이 피라미드를 주문한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피라미드 부피를 합치면 기자의 거대 피라미드 부피의 1.5배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스네펠 왕이 피라미드 건설에 혁명을 일으킨 것을 생각하면 분명 그와 건축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왜 사막에 있나? 굴절 피라미드의 높이는 104여 미터이고 바닥 길이는 188m, 60cm입니다. 이 큰 구조물은 사막에 있는 다른 피라미드와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 니콜 알렉사니안과 펠릭스 아놀도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그 당시 가장 큰 피라미드의 거대한 크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고대 건축가들은 지금까지 말하는 경관 디자인을 고안했습니다. 사막의 일각이 인공적으로 평지가 되고 그 주위에 울타리가 세워지며 항구에서는 운하가 지나갔습니다. 스네펠 왕대에는 이곳에 맑은 물을 담은 연못이 있었고 주변에는 화원이 펼쳐져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바로 옆에 두 개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전 중 하나는 피라미드 바로 근처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계곡 신전으로 704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녹음에 파묻혀 스네펠 왕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피라미드의 외곽이 보존되어 있나? 굴절 피라미드의 특징으로는 연마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외피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후세에 보다 완전한 형태의 이집트 피라미드는 그런 행운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엔지니어 피터 제임스는 블록 사이에 있는 줄눈이 너무 컸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감이 열팽창을 보정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외피가 거의 멀쩡하게 남았다는 겁니다. 위성 피라미드는 어떤 외관이고 어디에 있었나?
굴절 피라미드 남쪽에는 위성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밑단의 길이는 53m, 높이는 32.5m입니다. 위성 피라미드 매장실은 진짜 인간 미라가 들어있는 석관을 넣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어쩌면 스네펠 왕의 영혼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르지만 진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떠오르신 것이 있나요? 입구가 왜 2개인가? 굴절 피라미드에는 2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런 건축물로서는 드문 일입니다. 입구 중 하나는 전통에 따라 북향으로 되어 있으며 지상 11m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 33m에 있는 판으로 가려진 서쪽의 2번째 입구는 특별하면서도 독특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구조여서 연구자들의 사이에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쪽 입구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또한 북쪽 입구는 파라오의 진짜 매장 장소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건축 계획이 변경되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이런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통로에서도 스네펠 왕의 석관이 발견되지 않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피라미드 속 피라미드. 왜 굴절 피라미드라고 불리는지 기억하시나요? 벽의 경사각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원래 피라미드의 크기는 더 작고 벽의 각도도 60도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야 그 주변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외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학자들이 생각하길 방식이 변경된 것은 집안이 불안정하고 급경사 피라미드가 붕괴될 우려가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해 보다 경사가 완만한 외벽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초 계획이 실현됐다면 피라미드의 높이는 125m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내부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 굴절 피라미드의 외관은 달라졌지만 내부에는 더 많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입구가 2개일 뿐만 아니라 2개 통으로 된 통로가 있는데 이 2 통로는 건설 중에는 서로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입구는 하강 통로와 연결되어 있고 막다른 곳에는 지하 매장실이 있습니다. 이 매장실은 특이한 구조입니다. 천장은 평평하지 않고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각 줄이 앞줄보다 길어서 내부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서쪽 입구로 가면 역시 막다른 곳에는 비슷한 아치형 매장실이 있는데 이곳은 지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은 왜 공사가 완료된 후에 2 개통의 통로 사이에 터널이 뚫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스네펠 왕이 한 피라미드 안에 2개의 매장실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피라미드는 단순히 실험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서쪽 통로가 막히고 스네펠 왕을 위해 또 다른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아직 많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쪽 입구에서 통로는 하강하고 그 끝에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통로와 이어지는데 그 통로가 양쪽에서 2개의 돌블록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블록은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에 평평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5도 각도에서 바닥면에 겹쳐 경사로를 미끄러져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한쪽 블록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며 고대에 뚫린 출입용 구멍이 있습니다. 또 다른 블록은 상단에 있으며 통로를 막지 않기 위해 나무 지지대로 받쳐져 있습니다. 매장 후 이 블록을 내리면 아무도 파라오의 마지막 휴식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로 끝에 있는 방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현재 이 방에는 대자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있는데 혹시 예전에는 돌계단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방이나 다른 방의 바닥과 마찬가지로 계단은 나중에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도굴꾼의 소행일 겁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 원래 바닥에 숨겨져 있던 나무들보가 노출된 것입니다. 피라미드 하부 실내 바닥도 해체되었습니다. 이 장소의 볼거리는 높이 약 9m의 수직 갱도입니다. 이 수직 갱도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떤 가설에 따르면 아직 발견되지 않는 방으로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또한 만약 앞방의 바닥이 해체되었다면 처음에는 수직 갱도로 이어지는 통로는 폐쇄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갱도가 만들어진 걸까요? 이것은 굴절 피라미드의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스네펠 왕이 굴절 피라미드를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계단 모양이 아닌 기하학적으로 올바른 형태의 피라미드를 만든 최초의 파라오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저희로서는 이 설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있어 최고의 평가인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